나무라서요. 조금은 저랑 가까이 있는 나무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거나 제가 자주 보는 것들로 주제를 잡았어요. 천상의 동자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잖아요. 네. 굉장히 좀 예전에 어떤 그런 것과는 되게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천사나 동자라는 그런 이미지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정말 동화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생활이나 현실 속에 좀 왔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나 동자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거는 아까도 보면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들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여전히 어떤 땅에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현실 공간과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얘는 아이예요. 어린아이랑 음악이라는 소리가 제 그림의 가장 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보는 사람들하고 교감 같은 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교감의 과정이 저는 어린아이와 음악이라는 소재를 넣으면 사람들이 어떤 추억이나 기억 같은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이미지와 또 그 배경이 되는 음악이라는 이미지, 그거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추억은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제시를 할 때 그냥 아이와 음악이 아니라 배경을 조금 동화적이고 조금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는 느낌으로 해서 일단은 그림을 꾸민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어디서 본 내용인데 이 아이가 피터팬인가? 어린 왕자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이제 하나씩 꺼내보면서 매체 나가는 그 과정을 저는 제 그림과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느끼는 현실인 거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동화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럼 밑 바탕에 다시 이렇게 연필이나 이런 걸로 스케치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일단 종이에 일단 펜트지 같은 걸 작업을 하고요. 그거를 뒤에다 받쳐서 작업을 이렇게 투명하니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강호성 작가님의 작품들은 다 매혹적이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애들 눈매도 그렇고 어떤 이런 손의 이런 포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람을 이렇게 살짝 맞아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게 저는 손 동작을 되게 매력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기가 없는데 사실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 같은 이미지가 있고 이거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럼 그려 넣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만으로 연주하는 느낌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악기가 없더라도 그런 어떤 음악이 있는 이런 거하고 요거 같이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손동작만으로도 악기 연주에 되게 재밌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기타도 있고 저 아래도 저거 악기죠? 예. 저 있어요. 펜플룻. 혹시 직접? 네, 제가. 우리 들려줘요. 지금요? 네. 그럼요. 음악 좋네요. 이거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펜플룻 팀에서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악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많이 시도를 했다가 좀 안 되더라고요. 불러드릴게요. 이런 거요. 강호성 작가님은 만화를 보시며 악기도 연주하시고 실컷 산책도 하시고 그 이외에 그건 이제 업무라고 치고 취미생활. 그렇죠, 업무죠. 그 이제 의미동자의 업무이고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쉬는 시간에는 돈 벌고요.
강사. 강의 나가게 되는. 축구 좋아해서 축구부 하고 있고요. 축구부? 지금 미대 축구부에서 축구를 좀 했어요. 그건 좀 가끔 하는. 그러고 보니까 취미생활이 없네요. 다 업무만 하시고. 네. 아 정말 휴식과 업무의 경계도 없어 우리는. 네, 남들이 보면 그냥 다 놀고 있는 거 같아요. 순수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의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있으세요? 일단은 순수한 거라고 하면 제가 과거에서 보면 어린아이 예술주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가장 순수하다고 느끼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는 게 그냥 아무 대가도 없는 그냥 관심을 받고자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순수도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저는 어떤 보다 저를 한번 봐주면 좋고 그런 욕망 같은 거를 저는 순수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또 가장 어린아이적인 생각이고. 어렸을 때 엄마가 안 사랑해주셨나요? 예쁘게 생겼는데. 관심을 많이 받다가 어느 순간 관심이 사라졌어요. 시험 나고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만화책이나 이런 거 읽으면 퇴행이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퇴행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그림은 뭐 어렸을 때 계속 그림을 그리신 거고요? 예, 저는 예중예고 나왔고 어려서부터 했죠. 서울대 이렇게 동양학과 작업실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통적인 느낌의 그런 것도 보이고 지금 동양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업 많이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아예 뭐 수묵화라든지 아니면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든지 성분들 이런 작업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성분들이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촌스럽게도 느껴지고 그래서도 묘한 매력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또 되게 키치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소재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특이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흔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요즘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외모와 뭐 이런 거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 뭐 주변에 이런 뭐 민화라든지 아니면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셨다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막 섞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상당히 전통적인 거를 강조를 많이 해서 배운 거는 뭐 수묵화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채색화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채색 방법 같은 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일단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를 좋아했고 또 저는 좋아하는 화가가 마티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 사실 마티즈를 좋아했던 게 색채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마티즈가 그리는 드로잉 같은 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마티즈의 흔히 말하는 색 같은 것도 가지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색채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섞인 것 같아요. 고문원 같은 것들을 되게 어려서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그런 거 있죠. 삼국지에서 시작해서 사기의 열전에서 그런 영웅적인 얘기를 읽다가 논어 읽고 도덕경 읽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전통적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화보다는 네. 한국화 쪽이 더. 제가 처음에는 디자인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리고 그때 저희가 예고를 수채화랑 디자인으로 시험을 봤는데 저는 디자인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꼼꼼하지가 않죠. 네. 되게 슬렁슬렁하고 대충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맞아서. 근데 동양화는 근데 좀 맞았어요. 강조하지 않지만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적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부한 게 좀 매력 있더라고요. 묘한 매력이 있어 진짜. 너 뻔하다 이런데 그거에 되게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는 뻔해서 다들 안 하니까 다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뻔한 거니까 이게 좀 그런데 묘한 매력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 봤을 네. 적에 요즘 사람 미간 같지 않게 되게 좀 특이하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묘한 매력이 느끼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동아리 택견 동아리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되게 저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반응이 거기 이런 거잖아. 재밌어요. 나 이거 봤나? 되게 방정 맞죠? 근데 택견 수련을 거기 위에 잔디밭 같은 데서요. 근데 한쪽에서 같이 수련하는 쪽이 태극권의 수련을 같이 해요. 오, 더 다르다 네, 그래. 한쪽에서는 이제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 막 이러고 있고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